안녕하세요. 유한회사 해신의 이상현입니다. 기다리던 23년도 상반기 고정 장기 계약 입찰 공고가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될 수 있던 공고기에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입찰 마감일은 불과 3일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정 장기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태양광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인데 S&P의 경우 23년 3월 28일 기준 229.68원이며 23년 3월 평균 S&P는 210원대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REC입니다. REC의 경우 최근 거래일 23년 3월 23일 목요일 종가는 7만 1,000원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렸던 12월과 1월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의 S&P와 REC 방향이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간략하게 정리하면 S&P는 3월보다 4월에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REC는 현재 22년도에도 발급량보다 공급량이 많던 상황이었으며 23년도에는 이 갭이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REC는 정부가 개입하거나 불공정 거래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이면 REC가 7만 원을 넘긴 지금 어디까지 REC가 상승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는 REC를 모아두셨던 분들께서는 일부 매도를 통해 조금은 가볍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3년도 상반기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공고 용량입니다. 선정 용량은 1GW로 작년 상반기 대비 1GW가 줄었으며 다만 이번에는 미달이 될 경우 모두 선정이 아닌 1.1대 1이 되도록 하여 0.1은 미선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상 이번 상반기에 입찰 공고가 있었음에도 문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소용량들은 입찰 참여를 많이 안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대용량 설비들이 이번 입찰 시장에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참여 자격입니다. 참여 요건과 참여 제한은 전년도 공고와 별반 다를 게 없어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안내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참여 제한 설비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동일하게 승계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양도양수 발전소가 꽤 있다 보니 혹여 참여 제한 발전소인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량 배분입니다. 작년과 달리 달라진 점은 기존 설비 시장과 신규 설비 시장은 존재하는데 우선 선정 구간이 사라진 점입니다. 용량별 구간은 사라지고 기존 설비 시장과 신규 설비 시장 비율을 맞추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즉, 모든 설비가 같은 조건 하에 계량평가 플러스 사업 내역서 평가 점수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소용량과 대용량 발전소는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소형 태양광 우대 가중치를 줄이는 조정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입찰 참여서 평가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공고문과 별반 다를 게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평가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입찰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평가 기준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변화된 점으로는 사업 내역서 평가에서 발전소 설비 가동 시간입니다. 해당 배점이 생겨나면서 과거 사업 내역 평가에 4점씩 부여되던 항목이 모두 3점으로 균일하게 변하였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3점 차이면 기존 설비는 상한가에서 5,000원 정도, 신규 설비는 상한가에서 6,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체결을 안 한 18년도 3월 이전 발전소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긴 하나 어찌되었건 그 이후 급격히 발전소가 늘어난 걸 생각해 본다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입찰 공고문으로 돌아와서 위의 표와 입찰 예상 수익 파일은
밴드에 같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평가부터 살펴보면 기존 설비는 85점 시작, 신규 설비는 70점 플러스 탄소 배출량에 따른 차등 점수입니다. 영상 말미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모듈 탄소 배출량은 6월부터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진행도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미중공 발전소에 차등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 조달 현황입니다. 자금 조달 현황의 경우 가장 확실한 것은 잔고 증명입니다. 현재 보유 잔고가 없다면 당시 잔고 증명이 가능하니 그렇게라도 증빙을 하시기 바라며, 대출이 있더라도 현재 잔고 증빙이 많이 된다면 비율로 만점도 가능하니 본인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험 가입입니다. 보통은 농협에서 대출 받으면서 많이들 가입하셨을 텐데 농협에서 취급하는 보험은 2.5점입니다. 이유는 담보 중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가 없기 때문이며,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하였다면 3점이 가능합니다. 입찰 보실 때 억지로 비용 들어가며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kW 기준 1년에 60만원 정도의 소멸성이니 잘 판단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분들께서는 금번 3월 30일까지 한국형 FIT가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중공 발전소이거나 이미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남들보다는 유리한 부분이니 입찰 참여를 생각하신다면 꼭 제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비 가동 기간인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20년 6월 말에 설비 확인 신청한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의무 제출입니다. 제출 안 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니 해당 발전소는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계량평가 플러스 사업 내역평가 100점 중 선정 발전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내역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동점 처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동점 처리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와 동일하게 변함이 없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정은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입니다. 즉, 최저가를 쓸수록 사업 내역 평가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사업 내역 평가가 높아도 계량평가 점수에서 너무 높아 선정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론 사업 내역서 평가 점수를 보고 그 다음으론 소용량 우선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 운전일이 빠른 순대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입찰 세부 내용입니다. 입찰 마감일은 3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결과 발표는 5월 26일 예정입니다. 이번 공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바로 상한가입니다. 제가 예측한 건 상한가를 물가 상승률에 맞게 올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대로 상한가는 작년 상반기 대비 7,000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기준 S&P가 2만 원 정도 상승하여 결론적으로 상한가에 선정되더라도 100kW 미만의 경우 16만 2,929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히나 선물 시장이 높은 지금은 입찰 시장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들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준공발전소는 설비확인서와 사업 내역서, 하나 추가된 건 개발 행위 준공검사 필증 필수 제출입니다. 사업 내역서에 가점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서류에 같이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준공 또는 설비확인서 미발급 설비입니다. 발전사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사업 내역서는 필수이며 준공 설비와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서류들은 추가로 첨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들어보지 못하였으나 비준공 발전소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탄소 배출 모듈 사용입니다. 위에 탄소 배출량 모듈 사용한다고 하였거나 임의로 낮은 수준으로 변경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입니다.
꼭 사업 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 이후에는 이행을 하시어 불이익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반기 입찰부터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반기 입찰부터는 S&P 정산 단가는 고정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급 정산 상한 가격 지정 시에는 고정 가격과 긴급 정산 상한 가격 중 낮은 값을 정산 상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150원 계약하면 하반기 입찰부터는 S&P가 150원이 넘어가면 150원만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근본 입찰을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크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 등급입니다. 탄소 배출량 검증 모듈 기준이 더 낮게 하반기부터는 변할 예정입니다. 지금 1등급이라 표현하는 모듈이 하반기부터는 2등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근본 입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변경된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면 위와 같이 경쟁률 미달은 없어지고 우선 선정 구간 등 구간을 없앴으며 설비 가동 기간에 대한 배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15만 3,494원으로 낮췄으며 기준 S&P는 10만 6,320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근본 입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본 입찰의 메리트는 정산 단가 상한 가격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좋은 조건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지금 현물이 좋다 보니 현물로 운영하는 게 유리해 보이지만 코로나19 때 장기 계약이 발전소 운영의 기본값이었다고 본다면 어떤 게 앞으로 유리한지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모두들 좋은 선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유한회사 해신의 이상현이었습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